오늘도 멤버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인데, 그러니까 저는 주로 어디에서 공학, 과학 관련 미국 뉴스를 보시나요? 했는데, 저는 사실 뉴스를 별로 안 믿어요. 뉴스를 그다지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이유는 크게 두 명의 사람들 때문인데, 일단 한국에서 제가 그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20대 후반 때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들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해야지만 그분과 연락이 되는, 뭐 이런 원시인이 다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요새는 좀 변하셨더라고요. 2023년에 제가 이제 한국 갔을 때 만나보면은, 요새는 그래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 안 되는 완전 구형폰 있잖아요. 그 전화만 겨우 되는 거 있잖아요. 문자만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다니시고 요새는 그러시는데, 그것도 전화도 꺼놔요. 항상 꺼놓고 뭐 저녁 때만 이렇게, 혹은 자기가 전화 걸고 싶을 때만 걸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니, 무슨 현대사회에 저렇게 사는 분이 있으실까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근데 대화를 해보면 그 가만히 앉아서 천리밖을 내다보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 이 세상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대답해줘요. 굉장히 신기하죠. 천리안을 가진 그런 분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미디어를 거의 안 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를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 분의 어떤 뭐랄까 삶의 패턴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본인이 노출되지 않고, 미디어를 믿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거, 그거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편향이 안 되는 거예요. 편향이 안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나도 좀 저분을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로 저도 이제 미디어 금식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또 만났어요. 이번에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고, 아니, 교회라기보다는 이분은 프리메이슨이었어요. 프리메이슨이었는데, 그리고 프리메이슨이자 그 컴퓨터 공학 그 학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예전에 컴퓨터 관련 그런 학회에서 학회장까지 했던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도 똑같아요. 이분도 폰을 옛날에는 폰을 안 갖고 다녔대요. 근데 폰을 안 갖고 다니면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지금 나이가 되게 많거든요. 이분이 할아버지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폰을 안 갖고 다니면 이제 할머니가 되게 걱정한대요. 왜냐면 이제 뭐 길 가다가 뭐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폰은 갖고 다니라 해가지고 폰은 가지고 다니세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 게, 이분이 젊었을 때 그 컴퓨터 학회를 이끌던 학회장을 하면서 전 세계 컴퓨터 기술을 이끈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스마트폰엔 그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거의 개발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초창기의 원천 기술 개발한 사람이라고요.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폰을 뭘 쓰냐면은 굉장히 싸구려 폰을 써요. 일부러 그렇게 산대. 왜? 돈도 되게 많아요. 집도 대저택에 살고 있고. 그런데 폰은 되게 구려요. 그 전화 기능만 있고 문자만 되는 거, 구닥다리 폰을 가지고 다니시고,
뭐 그래요. 그리고 공책에다가 항상 뭘 적고, 본인이 그 컴퓨터 전문가인데 컴퓨터를 잘 개발해서 전 세계에 팔아는 먹는데 본인은 안 써요. SNS 계정도 없어요. SNS 계정도 없어요.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라서 SNS 계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SNS 같은 거 그 개발하는 원천 기술에도 이분이 막 참여하고 그런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SNS를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럼 이분하고는 어떻게 연락해야 되냐? 연락해야 되냐면 집 주소로 편지를 하거나 집에서 만나거나. 근데 다행히 요새는 나이가 드신 후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전화를 하면. 문자는 거의 씹으시고요. 대꾸를 안 합니다. 대꾸를 안 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면은 이제 가끔 받습니다. 가끔 받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제가 뭔가 그런 뭐랄까 그분과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제가 연락을 취할 때 그분이 이제 연락을 받고 뭐 그래요. 그런 분이신데 이제 제가 잠시만요.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분도 똑같아.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를 다 내다봐요. 뭔 공통점이 있죠. 종교를 떠나서. 왜냐면 처음에 제가 말하신 분은 그 기독교 개신교의 전도사님이었고, 이분은 프리메이슨인데, 프리메이슨과 개신교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캐치해야 돼요. 공통점 뭐냐면 미디어를 안 좋아해요. 미디어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공통점이 있죠. 전도사님은 당시에 청년부, 제가 다녔던 교회 청년부가 한 500명 정도 됐으니까 5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좀 제 성함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제는 막 기독교 방송에도 자주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 방송에서 뭐 성경 강해해가지고 막 자주 나오세요. 그러니까 결국 대중 앞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식들을 전파하면서 본인은 정작 남이 전파하는 지식을 듣지 않아요.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나요? 이 사람의 원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만난 그 프리메이슨이면서 그 컴퓨터 관련 학회 회장하셨던 분은 똑같아요. 본인도 컴퓨터 기술을 만들고 뭐 모바일 기술에도 참여하고 SNS 기술에도 참여하고 본인은 전 세계의 이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널리 펀쳐. 그리고 그분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인공신경망 네트워크도 그분이 이제 초창기에 다 뭐 설계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컴퓨터 하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정작 본인은 컴퓨터에 이 관련된 뭐 인프라와 네트워크와 뭐 뭐랄까 지식을 전 세계에 본인은 퍼뜨리면서 정작 본인은 모바일 기기를 안 좋아해요. 노트랑 볼펜 들고 다녀요 항상. 볼펜에다 막 적고 끌적끌적하고 또 막 적고 그런 식으로 지식을 관리하고 뭐 타블렛 이런 거를 안 좋아해요. 아시겠죠? 그런 분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작 그러면서 자신은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미디어를 믿지 않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향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미디어에 편향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내다보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이 있죠. 그쵸? 그래서 미디어 금식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하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기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미디어 금식하고 뭐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순하게 그런 이유만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는 편향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진짜인 줄 알아요. 거짓말 100번 들으면 진짜인 줄 압니다. 아시겠죠? 인간은 그런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계속 들으면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세상을 살 때 누군가에게 편향당하지 않도록 되게 조심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잘 안 봐요. 뉴스를 잘 안 보고 직접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그때 그러다가 제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한국 귀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녔었거든요. 뭐 지금은 그렇다가 이제 제가 다시 미국으로 와서 지금 실리콘밸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박사 마치고 초반에는 갓 마치자마자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대기업을 이제 갈 만한 인터뷰를 통과할 만한 어떤 그런 눈치가 없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다가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는 이제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잘 준비해서 이제 실리콘밸리까지 넘어오게 됐죠. 결국에 인터뷰의 어떤 전략과 미국 문화의 문제였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미국 인터뷰에서 처음에 죽 썼냐면은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진짜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항상 학벌이 좋아야 성공한다. 학벌이 좋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의 그 대기업의 인터뷰 볼 때 제 이력서가 저의 학벌을 자랑하는 식으로 그렇게 전개되는 이력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찢어버리고 이제 미국 문화를 철저하게 공부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거보다 내가 무엇을 연구했는지, 그게 그 회사에 왜 중요한지를 설득시키는 게 미국 취업의 핵심이라는 걸 깨닫고, 결국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까지 온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그것도 그런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계속 본론을 얘기해 볼게요. 본론. 그래서 지금까지 서론이었다는 얘기. 그래서 본론을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대기업 생활했어요.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죠. 이름은 또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재수없게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대형 사건이 터져요. 무슨 일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떤 회사, 어떤 제품인지는. 근데 그 제품이 폭발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회사가 자랑하는 제품이 그 물건을 시장에 내놨는데 그게 폭발하는 그런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용돌이에 휘말렸어요. 그 핵심에. 진짜 짜증나죠.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한 제품도 아닌데 내가 맡았던 부품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폭발해버렸어. 그러니까 저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거에 휘말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나중에 이제 미국 다시 올 때 이제 퇴사를 하잖아요. 퇴사에 사표 쓰니까 회사에서 서약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보고 들은 거를 퇴사한 후에 밖에서 발설하지 말 것. 그래서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이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없대. 퇴직금 받아야 되잖아요. 퇴직금.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뭔지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설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약속은 지킵니다. 발설 안 해요. 그게 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죠. 그렇죠? 법을 준법을 해야 됩니다. 민법이라도 서로 간의 계약은 사인했기 때문에 그 민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스토리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스토리상 제가 이제 느낀 것들을 얘기해 줄게요.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회사 이름도 얘기 안 했고 제품이 뭔지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막 이게 뭐 임원급이죠. 임원급들이 막 이제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분들이 회사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회사에서. 난 그렇게 무서운, 너무 중요하니까 집에를 안 가.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그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나 뭐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불 깔고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는 방이 있더라고요. 거기 뭐 그럴 때 자라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 사람들이 거의 한 달간 집에를 안 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가정은 뭐가 돼요?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게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이게 누구 때문에 폭발했는가. 이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나 때문이 아니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야.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가 그 완전 마녀사냥.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하고 그 끝나면은 결론은 그래서 쟤다. 그래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라고. 그게 결론이 항상. 그리고 또 다음날 회의를 해요. 그러면 또 막 회의를 하면 그래서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라고. 이게 그 회의의 어떤 항상 그 본질이었어요. 나 때문이 아니다. 이거를 항상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또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럴 때 내가 너무 편한 거야 이 사람들이. 왜냐면 제 전공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이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내가 맨날 불려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상황, 그 온도와 그 습도와 그 환경을 가상현실로 만들어 보래. 그 다음에 그 가상현실 안에서 우리 제품을 놓고 그때 그 상황을 재현해 보래.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재현을 했어요. 3D 가상 공간에 재현을 딱 해서 딱 띄워놔. 그러면 이제 그 임원들이 한 명 한 명 나한테 찾아와. 몰래 찾아와가지고 그것이 자기 부서 때문이었는지를 이렇게 막 유심히 보고 이제 자기네 부서랑 관련된 부품이 나오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 그래서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 외압, 그 엄청난 외압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죠? 근데 나만 이렇게 고생한 게 아니라 이게 또 이게 그 미국에서 현미경을 전공한 박사가 있어. 현미경. 이 사람 전공이 현미경이야.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레벨에 뭐 나노 레벨에 그 표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한 기술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터졌으면은 폭발했으면 어디 그 제품에 크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크랙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 크랙의 그 크랙의 시작점 있잖아. 그 크랙의 시작점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막 정말 힘들어하는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그 크랙이 자기네 부품에서 왔으면 이게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진짜 괴롭히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힌 나날들을 이제 겪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현미경 박사도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학교 이름 말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미국의 굉장히 명문대 출신이었어요. 그분이랑 저랑 진짜 그 임원들의 그 스트레스 때문에 둘 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고 뭐 그랬어요. 우리 둘은 항상 그때 했던 고생 때문에 서로 이제 마음을 잘 알아. 서로 마음을 서로 이해해주고 이렇게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씩 웃고 항상 우린 그랬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 사람과 저는 그것이 왜 폭발하는지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상현실에서 그거를 다 그 온도와 습도와 압력과 뭐 기계적인 스트레스와 전기적인 스트레스와 뭐 그걸 다 해봤어요. 가상현실에서 그 시나리오를. 그죠? 저는 그 시나리오를 가상현실에 전개를 해봤던 사람이고, 그 현미경 박사는 그 폭발했던 샘플을 다 수거했겠죠. 회사에 다 수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마이크로 나노 레벨로 볼 수 있는 특수 현미경으로 그 크랙의 시작점을 그 폭발한 샘플의 모든 크랙을 보았기 때문에 그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폭발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댕이가 근질근질하지만 간질간질 한다고 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이제 제가 사인한 게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뭐
그 제품 뭐 이런 것 관련 뭐 각종 기밀들을 외부에 퇴사한 후에 발설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설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 영원히 한국의 근현대사에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고 오로지 음모론으로만 남는 뭐 그런 어떤 현상이죠. 하지만 저는 왜 폭발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 현미경 박사도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그 전체 부서 중에서 가장 권력이 약한 사회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그 사장님을 보좌하는 그 권력 집단 있죠. 그 권력 집단의 피해가 가장 적게 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사장님의 친위대죠. 사장님의 친위대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는 결백하다. 요게 스토리 라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날려먹어도 그 회사의 명예에 큰 손실이 가지 않는 그 하청 있어, 하청. 그 하청업체가, 그래서 하청업체를 날리는 방향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를 날리고 사장님의 친위대는 결백하다. 요것이 스토리 라인이에요. 요렇게 해서 기자들을 부르고 이제 돈을 주고 그렇게 신문이 나가는 것이죠. 이해가셨죠?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문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거는 사실 권력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는 그 스토리 라인이에요. 스토리 라인.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문을 믿는다. 신문을 믿는 순간 세상에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디어 금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가 뭔지 아셔야 돼요. 프로파간다라는 거는 권력 집단들이 대중에게 이것을 믿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 권력자들이 합의가 된 그것이 이제 릴리즈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뉴스입니다. 그런 것이 뉴스고 TV고 미디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는 항상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그래서 저는 일단 미디어 자체를 잘 안 보고 미디어는 참고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그랬었는지는 그거를 실제로 눈앞에 목도한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왜곡됩니다. 아시겠죠? 거의 그래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과학계에 있다 보면 과학 뉴스가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뭐 한국이 맨날 세계 최초로 막 뭐 개발했다. 무슨 양자 컴퓨터에 무슨 신소재를 개발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면 양자 컴퓨터는 거의 모든 특허와 원천 기술 미국이 꽉 쥐고 있어요. 한국이 막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할 뭐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을 개발할 리가 없어요. 실제 이 바닥에 있으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한국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상상을 해요. 저거는 이제 미국이 배후에 있고 미국의 뭐 무슨 연구소가 있을 텐데 유명한 미국의 대학교 랩이나 연구소가 있고 그 사람이 배후에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실험하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신소재 개발할 때는 뭐 A 물질, B 물질 섞고 B 물질, C 물질 섞고 이거 너무 귀찮아요. 힘들고 위험하고. 근데 미국은 이걸 가상현실에 다 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상현실에 다 해보고 결론을 내고 그걸 가지고 원천 특허를 다 걸어버려요. 근데 이걸 검증을 해야 될 거야. 특허가 나온 후에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진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뭐 비커에다가 물질 A와 B를 넣고 뭐 몇 도에서 뭐 이거를 실제로 뭐 25도 이게 정확한 그 온도. 물론 가상현실에 다 시뮬레이션 해보지만 실제로 피지컬하게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시뮬레이션에서 그 가상의 파라미터를 잡을 때 못 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결론을 내리려면 이 실험을 해봐야 돼요. 실질적인 실험. 근데 미국은 이 실험조차 잘 안 해요.
가상현실로 다 끝낸 다음에 실험은 힘들고 돈 들고 위험하니까 그거를 아시아에다가 하청을 하는 거야. 아시아에 보면 좀 똑똑한 대학교들 있잖아요. 요런 하청에 많이 쓰이는 대학교들이 싱가포르 대학교, 뭐 한국 대학교, 뭐 대만 대학교들,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면은 이제 이거 그 각 아시아 자국들이 이걸 국뽕으로 이렇게 빵빵 터뜨리는 거예요. 뭐 개발했다. 근데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뉴스를 믿을 게 아니라 실제 그 논문을 끝까지 추적해 보세요. 그 논문을 다운받아서 읽어보고 저자가 누구고 1저자는 누구고 2저자는 누구고 막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 리서치는 누구누구의 펀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펀드 준 기관들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 펀드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계속 해보면은 거의 신소재는 다 미국이 배후에 있어요. 미국 이미 특허를 오래전에 다 걸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바닥에 있다 보면 뉴스를 잘 안 믿어요. 그 뉴스 자체가 기자들의 직업이 뭐냐면 글을 쓰는 거잖아요. 말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말을 교묘하게 해서 뭐 자기들의 이윤을 추구해요. 거짓말 많이 한다. 그리고 특히 과학 테크 뉴스들은 믿을 게 못 되는 게 기자들이 전공이 뭐예요? 신문방송학과나 경제학과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한평생 뭐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현업에서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사를 어떻게 쓰냐? 인터뷰예요, 인터뷰. 그래서 회사 가서 테크뉴스 할 때 그 뭐 박사들이 하는 말 받아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박사 입장에서는 대외 자료를 내보낼 때는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친위대를 보호하고 회사에 누가 가장 적게 되는 방향으로 뉴스 기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 회사에 홍보가 되는 방향으로 뉴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뉴스를 안 믿어요. 뉴스는 그냥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 그리고 뉴스를 보고 이제 이 참고 자료에서 키워드는 믿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무슨 컴퓨터 관련 신소재 하면은 저 컴퓨터 저 분야에 뭐 요즘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요 정도까지 레퍼런스로만 보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실질적인 경험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뭐 주위 박사들한테 야 너 진짜 거기랑 관여했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논문을 이제 끝까지 추격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큰 그림을 이제 봐야 되죠. 근데 기자들이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정치적이고 권력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계열의 미디어는 이제 뭐랄까 기득권 권력자들의 어떤 원하는 것들이 주로 나오고 이제 좌파 계열의 신문사들은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대부분의 대중이 보고자 하는 거 그거 위주로 이제 뉴스가 나가죠. 그러니까 좌파 뉴스든 우파 뉴스든 뭐 사실은 그게 참고 자료고 실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지구 온난화 같은 거예요. 지금 막 지구가 막 더워지고 있다. 막 지구가 막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뉴스 보고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환경 오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은 그거 님의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도 종교예요. 지구 온난화 교라고 하죠. 지구 온난화 교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궁금하죠. 저는 그래서 또 온도를 실제로 또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했던 일은 그 뭐랄까 우주에서 본 그 남극의 빙하 그 사진을 지난 20년간 모아온 그 연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빙하가 정말 녹고 있는지 그거를 관찰했습니다. 근데 이 빙하가 굉장히 재밌어요. 빙하가 어떤 해는 녹았다가 어떤 해는 다시 얼었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에요.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반복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빙하가 그래서 빙하의 평균적인 어떤 그런 어느 정도는 이제 작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1980년대부터 서서히 녹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우리 뭐 지구에는 빙하기란 게 있거든요. 빙하기가 반복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계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 지구와 지구를 둘러싼 이 환경도
이 몇만 년을 주기로 더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한다고요. 그럼 이 전체적인 사이클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지 않은 채 딱 1980년도부터만 기록이 있어요. 이런 연구자들이 하면 1980년대부터 지구가 더워졌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1980년대는 좌파 진보 운동이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어떤 타임라인이 되는 역사적인 마일스톤이 있는 해예요. 그러니까 결국 좌파 진보 운동의 어떤 아젠다의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거에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1980년대 이전에도 온도 데이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인데 지구는 계속 더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워지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 해봐요. 그냥 제발 뉴스 좀 믿지 말고, 뉴스에서 그렇게 말하면은 과학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맨날 신문방송학과나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고 맨날 그러잖아. 무슨 연구단체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구한 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선택해가지고 뉴스에 내보내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제가 본 연구 내용 얘기해 줄까요? 어떤 연구자들에 의하면 지구는 오히려 더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온난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남극의 빙하는 오히려 두꺼워졌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연구단체도 있고요. 그럼 왜 그거는 뉴스에 안 나와? 왜냐면 지금 언론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지구 온난화 그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거와 맞는 연구를 한 사람만 쇽쇽 골라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남극의 빙하가 더 두꺼워졌다라고 주장하는 연구팀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공정하게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과 남극의 빙하가 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 두 가지를 배틀을 붙여봐야 되겠죠. 그리고 언론에서 토론회를 하고 배틀을 붙여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에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자연환경 흑 이렇게 가면은 이게 바로 좌파 진보 문화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요, 이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 논란이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되게 많이 논의했던 거예요. TV에 맨날 나오고요. 80년대. 한국은 이제 나오고 있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올드한 주제예요.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이거 아주 올드한 주제예요. 그럼 1970년대부터 80년대부터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때도 난리 쳤어요. 지구 더워지고 있다 하면서 난리 쳤는데, 지금 2023년 아직도 지구는 멀쩡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지구가 이제 멸망하니까 지구 아닌 다른 행성을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좌파 진보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또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외계인을 보여주고 아시겠죠? 이 좌파 진보의 이 스토리 라인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이제 미국의 대중문화의 흐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UFO로 갈 거예요. UFO를 더 얘기하겠죠. 좌파 진보 쪽에서는. 이해 가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행성이 돼간다 하고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의 정의는 뭐냐면, 이제 어떤 피할 수 없는 환경을 놔놓고 이제 그거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 가스라이팅이죠.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아시겠죠?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 관련 미국 뉴스, 저는 이제 뉴스를 잘 안 보고 직접 경험한 것과 주변에 신뢰할 만한 박사들이 실제로 하는 얘기.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다른 박사들한테 전화를 많이 해요. 야, 그거 진짜야? 이런 거. 야, 너네 회사 그거 진짜야? 아시겠죠? A사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컴퓨터 칩이 달린 노트북을 내놨대요. 그러면 저는 전화합니다. 뉴스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A사에 일하고 있는 박사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야 그거 진짜야? 그죠. 그리고 G사가 뭐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을 막 준비하고 있다 뉴스 나오면 이제 저는 G사에 다니는 박사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야 그거 진짜야?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지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뉴스는 뉴스에서 말 못할 사연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왜 폭발했는지를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요. 그쵸? 사장님의 친위대. 사장님 친위대는 죄가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의 친위대가 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섣불리 뭐랄까 입을 놀리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피치 못하게 있기 때문에 뉴스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